자, 강의 노트 보시면요. 목차 5번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세 문제 씩이나 나와요. 세 문제. 참고로 작년 시험은 네 문제 나왔고요. 일단 세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아무리 적어도 무조건 두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세 문제 잡으시고요. 괄호 1번 현금 수지 분석, 괄호 2번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먼저 괄호 1번 현금 수지 분석은 화살표 요약집 72페이지를 보자. 요약집 보고 빠르게 정리합니다. 다 하시는 거니까요. 자, 72페이지 볼까요? 교재. 72페이지 보시면 목차 1번 현금 수지가 나오죠. 자, 박스 흐름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왼쪽은 영업수지 계산, 오른쪽은요 지분 복귀이다. 주식 빈도는요 영업수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무려 16번입니다. 지분 복귀는 딸랑 한 번 나왔습니다. 영업수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 흐름은요 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네모 박스를 그대로 보시되 제가 짧게 칠판에 옮겨서 봅니다. 먼저 영업수지. 자, 영업수지에서는 먼저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해요. 그러면 유효조소득.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빼자. 그러면 순영업소득. 빚값자. 부채 서비스를 공제하고요. 그러면 세액 전 현금 수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소득세, 세금 내게 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우리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문장으로 풀었으면 이런 문제가 되고요. 만약 계산 문제를 묻게 되면 일일이 숫자를 복잡하게 주면서 뭘 구하시오?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계산 문제. 얘는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풀 수가 있어요.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근데 길잖아. 자료도 많고요. 이런 경우는 결국 시간이 문제다. 요즘은요, 출제원들이 계산 문제도 쉬운 것도 주지만은요, 요즘은 점점 이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하기 위해서. 예. 풀 수가 있지만은요, 합격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풀어요. 합격이 모자라버리면 풀기는 푸는데 속도가 느리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그런 걸 테스트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항상 계산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다가 아니고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속도가 늦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재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빨리 푸는 연습을 6월, 7월, 8월 하루 5문제씩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속도가 연습이 돼버리거든. 예. 그래, 그거 못 해버리면요. 9월달은 완전 꽝입니다. 속도가 안 나. 머릿속에 떨어지도 않고요. 충분히 이제 3개월 동안에 매일 5문제만 풀게 되면 부담 없는 시간으로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대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론 과정은요. 이 흐름에서 특히 영업 경비, 그 다음에 소득세. 요새 이제 집중적으로 묻는데요. 경비에 속하지 않는 거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공부하는 소감으로 했죠. 공부 소감. 공부하는 소감입니다. 이는 워낙 빈출입니다. 그래서 공실과 불량부채. 여기 나오잖아요. 부채 서비스세. 밑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공부 소감. 바로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시 구하자. 소득시 구하는 것도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어떻게? 순대감이라고 암기했습니다. 순대감이. 따라서 순영업소득에서 대체춘당금 더하고 감가상각비 빼고요. 이자비용 빼고 순대감이 하게 되면 이제 과세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순대감이로 계산합니다.
최근 패턴입니다. 만약 올해 시험에서 이런 문제 묻게 되면 요거 물을 거예요. 최근 패턴은 뭐냐? 이런 설명도 되겠지만은요. 포함 여부. 포함 여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물어요. 순영업 소득을 구하는데 계산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면 얘가 다 포함되잖아. 네, 포함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내면 포함이 안 되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얘나 얘가 되겠지. 포함되지 않는 거. 이런 거 잘 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로 나왔다. 여기서 임대료 계산하잖아요. 공실 나왔다. 이것도 포함되겠네. 자판기 수입이다. 기타 소득이잖아요. 예. 또는 보험료다. 보험료는 이건 경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털린다. 해놓고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여기서 이자 비용 안 들어가잖아요. 이자 비용은 어디 들어가지? 자, 부채 서비스액. 얘가 바로 원리금. 원리금입니까? 원금 더하기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여기서 들어가지 여기서는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함된다 안 된다. 이거 잘 묻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충분히 잡으시면서 그러면 박스 밑에 보게 되면 영업 경비 나와 있죠. 워낙 자주 나오죠. 1번 영업 경비는요. 유지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등등을 말하는데 재산세만 밑줄. 재산세는요. 영업 경비에 들어갑니다. 재산세 유의하시고. 그러니까 2번 반복되네요. 유의할 점은 재산세는 영업 경비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세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3번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암기시켜 드렸죠. 뭐 공부소감, 공실불량부채, 부채세비세, 소득세, 감가상각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박스 위로 올라갑니다. 영어 수지가 워낙 많이 나왔고 오른쪽 지분 복귀액은요. 빼는 거 세 가지죠. 그대로 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참고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73페이지. 소득세 계산은요. 이미 체크해드렸죠. 따라서 순대감이 하게 되면요. 그대로 과세대상 금액을 구할 수가 있다는 흐름입니다. 여기까지가 현금 수지 흐름이 되고요. 여기까지 내용을 지문 문제 보면서 확인합니다. 문제 볼게요. 오늘 문제 3번. 투자 분석 기법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문 꽤 많죠. 1번부터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 보게 되면 몇 번까지? 17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만 5개만 묶어주고 얘가 바로 방금 공부한 현금 수지입니다. 1번 영업 기밀만 탁 놔두면 먼저 떠올려. 뭐를? 공부소감은 포함 안 된다. 공부소감. 영업 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자본 이래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옵니다. 2번 영업 경비에는 재산세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죠? 재산세는 포함된다. 그리고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하면 뭐 떠올려? 순대감이니까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는 알아야 된다. 맞지? 감가는 알아야 된다. 앞에 게 틀렸죠? X입니다. 3번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과 회수 불가능 임대세를 공제하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조소득이 된다. 그대로 흐름 맞죠? 이렇게 풀어서 묻습니다. 옵니다. 4번요.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순영업 소득 추계 시에 임대료 수입 집합물가요? 요거 묻잖아요. 포함되는 거. 순영업 수입. 임대료 수입, 공실, 주차료 수입은 기타 수입이죠. 화재보험료, 영업경비죠. 이건 다 고려하지만 이자 비용은 틀렸지. 이자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X죠. 5번요. 순영업 소득은 세전 현금 흐름과 동일할 수가 있다. 집합물가요. 순영업 소득은 세전 현금 흐름과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
있다 그죠? 왜? 부채 소비색이 0이면 같아지겠지. 은행에 빌린 거 없으면요 양자는 같아집니다. 그래서 같을 수 있다. O입니다. 계속해서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가 과세 대상이라면 세전 흐름은 세후보다 크다. 무슨 말이죠? 자, 적자가 아니고 과세 대상. 자, 세금을 낸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세금을 얼마 내게 되면요 같을 수가 없지. 이때는 뭐가 더 크다? 세전이 당연히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과세 대상이면요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세전이 세후보다 크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둘 다 기출문장이에요. O. 여기까지 연습했습니다. 그러면 자 예역집 교재 보시면 73페이지입니다. 목차 2번 투자 분석 기법. 별표가 엄청납니다. 아마 학교론 별표에서 최고 많은 게 여기입니다. 몇 번? 35번이죠. 엄청납니다. 그러면 투자 분석 기법은 표가 보이죠. 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 다음에 세 가지. 1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한 장 넘겨서. 고려 2번 어림 시행법. 오른쪽 페이지 고려 3번 비료 분석법 세 가지다. 세 가지. 얘는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하고 체계가 똑같으니까요 강의 노트 보시면서 정리합니다. 강의 노트 볼게요.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먼저 네모 박스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이 나옵니다. 자, 할인 기법은 똑같은 말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비할인 기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 얘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앞으로 이 질문 나왔다면 틀린다도 잘 묻기 때문에 반드시 득점하세요.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죠. 거기에 세 가지가 순영가법, MPV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PI법이 되고 세 번째 내부 수익률, IRR법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가 할인기법입니다. 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연평균 순영가법이다. 다음에 현가 회수계산법이다. 그러면 할인시킨다. 얘가요 똑같은 말로 현가화시킨다.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그래서 자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할인기법은 무조건 단어가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거나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게 되면 무조건 할인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할인자가 있거나 현가자가 있더라. 할인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가자가 있네요. 현가자가 있네요. 답이 빤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인기법입니다. 다시 비할인 기법은 시간가치 고려 안 한다. 현가화 안 시킨대. 그러니까 할인 안 시킨다. 현가화 안 시킨다. 할인자가 없고 현가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모 다 되어 있죠. 먼저 어림셈법이다. 자, 어림셈법은 강의도 보시면
별도로 성수법과 수익률법 쓰지는 않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다음에 비율분석법. 비율분석도 여러 가지 비율들이 나오거든요. 비율분석법. 다음에 단순 회수계산법입니다. 보통 단순 회수계산법은요, 요 단어 생략도 합니다. 생략이 바로. 생략해서 그냥 회수계산법 해도 같은 말입니다.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다. 자, 이런 단어를 전부 다 보더라도 할인자가 없어요. 현가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뭐? 바로 시간가치를 X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얘를요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험은요, 요 자체만으로 단독 문제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단독 문제. 만약 단독 문제를 묻게 되면 틀림없어. 단독 문제. 박스. 박스에다가 이걸 전부 다 5개 끄집어내요. 섞어서. 5개 또는 6개. 섞어놓고, 자, 할인 기법은 모두 몇 개인가? 찾는 거. 이런 문제는 그냥 득점을 하시면 돼요. 예. 단독 문제는 주로 박스로 물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노트 보시면 다음이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이죠. 자, 크게 세 가지네요. 1번 순현가 NPV법, 2번 수익성 지수법 PI법, 3번 내부 수익률법 IRR법입니다. 세 가지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순현가법, 두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그러면 자, NPV 순현가법, 순현가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요. 총수익 빼기 총비용은 이꼴 순수익이다. 다 아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현가자만 집어넣자. 총수익 현가에서 총비용 현가를 빼게 되면 순수익 현가다. 현가만 집어넣으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수익 현가 빼기 비용 현가는요, 그대로 순현가 나왔네. 따라서 수익 현가에서 빼기 비용 현가이면 이꼴 순현가다.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분자분모 나누기죠. 수익현가 나누기 비용현가입니다. 나누면 수익성 지수가 돼요. 다음에 각해 만들어요. 수익현가와 비용가를 각해 만들죠. 각해 만드는 할인율. 얘가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앞에 네모나 있죠. 빼면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투자 기준. 그래서 각각 네모 나옵니다. 네모. 순현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죠. 즉 플러스이다. 0보다 크면
투자 결정이고요. 수익성 지수는 분자 분모니까 1보다 커야 됩니다. 1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은요, 바로 요거 수익률입니다. 요소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여기까지가 할인 현금 수지분석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공통점은 이거예요. 동일 지표다. 동일 지표. 동일 지표다. 자, 동일 지표. 다른 지표는 동일 지표래요. 동일 지표가 뭡니까? 수익형가, 비용형가. 수익형가, 비용형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단어. 전부 다 뭐? 다만 빼고 나누고 각해만 다를 뿐이지 단어가 똑같습니다. 동일 지표로 쓰입니다. 뭐하고 뭐? 수익형가와 비용형가. 빼면 순형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따로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 우리 시험은요. 순형가나 수익성 지수를 묻는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 잘 나와요. 예를 들면 오늘 이따 문제 풀 겁니다. 몇 번? 문제 4번 풀 거예요. 4번. 4번 문제에서 뭐 투자한 A, B, C, D가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강해야 됩니다. 나왔다 하면요. 무조건 받아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순형가하고 요거예요. 순형가하고 내부 수익률하고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자. 요거 비교하는 것도 지문 잘 나와요. 이런 지문으로. 얘가 강의 노트 밑에 보시면 밑에 보니까 표가 나와 있죠. 표를 보니까 왼쪽은 순형가법, 오른쪽은 내부 수익률법 나옵니다. 이 표도 시험에 잘 나와요. 옛날에는 안 났는데요.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것도 구석구석 묻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합니다. 순형가.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표 그대로 보세요. 자, 처음에 문장 두 줄이 있죠. 모두 밑줄 하세요.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이 투자 판단의 준구로서 내부 수익률보다 선호되고 이론적으로 우수하다. 밑줄에 있죠. 요즘은도 그대로 잘 나옵니다. 자, 결론 뭡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우수하다? 얘가 우수하잖아. 얘는요, 잘 안 쓰는데 결론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뭐지? 얘가 더 우수하고 우월한 방법입니다. 얘가 우수하다 틀린 말입니다. 바꿔서 묻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첫 번째, 재투자율 또는 할인율입니다. 얘가 달라요. 이때 순형가법은 형가화시킬 때, 형가화시킬 때 쓰이는 할인율이 바로 요거 수익률입니다. 얘는요, 제목 그대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잘 바꿔서 물어요. 자, 우리가 학교론 계산을 주로 할인율은 요수율이 주어지더라. 이런 질문들을 많이 봤잖아요. 요수율이 10%다. 이런 식으로.
자료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순정가법은요, 할인율이 10%다면서 이런 걸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명백합니다. 10%다 딱 부러지게 얼마를 제시하니까. 내부 수녀는요, 따로 제시 안 합니다. 얘는요, 계산 문제는 얘가 10%다 제시가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얘는요, 제시할 것 없이 얘는 별도로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걸 보는 방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재 보게 되면요, 어떤 법이다? 보관법이라고요. 보관법이라고. 예. 이거 보시면 표가 나오고요. 이때부터 되게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되게 복잡하다. 결론. 간단하다. 바로 제시하니까. 얘는 뒤따 복잡하다. 복잡합니다. 그래, 당연히 간단한 예를 많이 선호하는 거지.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부의 극대화. 순정가법은 언제나 부의 극대화를 꼭 달성합니다. 얘는요, 그렇지가 않다, X다. 얘도 잘 나와요. 어떻게 해요? 바꿔서 물어, 바꿔서 물어요. 바뀐 단어 속지 마세요. 그럼 얘가 뭡니까? 부의 극대화. 자, 순정가법은 언제나 부의 극대화를 달성한대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총 1억을 투자합니다. 1억을 투자해요. 1억 갖고, 자, 사업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가 나온 계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네 가지 있다. 그럼 1억 갖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투자한 결과 순현가를 따져, 순현가가 뭡니까? 순수익의 현가잖아. 쉽게 말하면 순수익. 순수익의 현가니까 1억을 투자할 때 A는 순현가가 1,000만 원 나왔대. B는 800만 원 나왔대. C 투자는 400만 원 나왔대. D 투자는 순현가가 600만 원 나왔대. 계산하니까 이래 나왔다 가정해봐요. 자, 여러분이면요, 1억을 투자해요. 4개 안이 있는데, 순수익이 A가 1,000만 원 벌어, 800만 원 벌어, 400 벌어, 600 벌어. 그러면 이 넷 중에서, 자, 뭐부터 투자할래요? 동료 가장 수익 많은 A부터 투자하지. 몇 등? 얘가 1등. 만약 A는 없다면요. 2등은 뭐? B죠. 2등. 3등은요? D가 되고. 얘가 꼴찌잖아. 누구든지 순위가 큰 순서대로 투자하겠지. 그러니까 수익이 큰 순서대로 투자한다. 얘가 바로 부의 극대화 순서입니다. 부의 극대화가 바로 수익이 큰 순서대로 투자하는 게 누구든지 일반적이고, 얘가 바로 부의 극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순위가 큰 순서가 돈 되는 순서다. 언제나 부의 극대화를 달성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부 순위는요, 이런 순서가 안 나오거든. 이런 순서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달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치가산 원리입니다. 가치가산. 가치가산은요, 다른 말로 가치합산이다. 가치합산 원리인데요. 결론부터 본다면요, 순정가법은 언제나 얘를요, 달성합니다. O가 돼요. 얘는요, 그렇지가 않다. X가 됩니다. 이것도 바꿔서 물어. 바뀐 단어만 속지 말래 말입니다. 그럼 얘가 뭡니까? 가치가산 또는 가치합산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했어요.
자, A 주식을 투자해서 300만 원 벌었습니다. 수익. 300을 벌었대. B 주식을 투자해서 200만 원 벌었대요. 그러면 같이 합산 더 해보자. 500이 되겠네요. 얘가 같이 가산, 같이 합산 올립니다. 그럼 A에서 300 벌었습니다. B에서 200 벌었대. 합이 500원요. 언제나 참이 됩니까? 아니면 틀릴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500원요. 반드시 맞는 겁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까? 어려워요. 자, 한 번 더. 단순하게. 300 더하기 200은 얼마? 500이잖아. 언제나 500입니다. 순영가는 자체가 1000만 원 800 금액이잖아, 금액. 금액은 더하면 정말 참밖에 없어요. 언제나 5밖에 안 됩니다. 언제나 맞습니다. 얘는 언제나 같이 합산, 대본들 전부 다 그대로 합산이 통한단 말입니다. 얘는요, 수익률이 몇 프로다? 비율이지, 비율. 비율은 이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 주식을 투자해서 10% 수익을 냈대. 다음에 B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률이 20%래. 그러면 합해서 30%가 된다. 이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 A 주식은 10%인데요. A 주식은 총 투자 금액이 A 주식은요 100만 원 투자했어요. 100만 원. 근데 100만 원 투자해서 10%니까 10만 원 벌었다. 10% 맞죠? 맞죠? B 주식은요 1000만 원 투자, 10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 먹었네. 수익률 20% 맞죠? 맞잖아. 이거 합치면요 30%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금액이 다르잖아. 10% 20% 맞는데 합치게 되면요 합치니까 1100만 원이고 합치니까 210만 원이지. 얘는요 30%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요거 계산하면요 약 19% 나와요. 19%. 3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율은요 더해서는 이게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합산이 안 맞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따라서 결론, 얘를 많이 써요. 얘는 잘 적게 쓰고, 그래서 둘 중에서 얘가 많이 쓰고 우수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뭐 때문에? 간단하니까. 뭐 때문에? 얘는 복잡하니까 안 쓰는 거지. 또 얘는 뭡니까? 끝이 좋다, 끝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얘는 끝이 나쁘니까 안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저거 바꿔서 묻거든. 바뀐다는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얘를 선호하고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표를 다 이해하셨죠? 이 표도 여러분들이 요약집 보게 되면 책을 요약집 보시면 74페이지 74페이지 맨 위에 괄호 3번에 있죠. 순영가법, 내부조법 비교. 표를 딱 보게 되면 설명 다 들었잖아.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어림셈법. 자, 어림셈법도 요약집이나 강의 노트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이제 뭘 봐도 문제가 없겠지만 똑같으니까 강의 노트 봐요. 강의 노트. 어림셈법. 어림셈법은 두 가지겠죠. 성수법과 수일법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거꾸로 역수. 반대니까, 자,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하나만 확실히 알아버리면 거꾸로 하게 되면 수익률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익률은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거 반대가 성수니까. 성수는 거꾸로 뭐지? 낮을수록 유리하다. 얘는요, 낮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메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공식이 성수가 네 가지죠. 이제 뭐 강의 노트 외웠죠? 그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조소득 성수. 다 안 쓸게요. 메모 다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가요, 순소득 성수. 세 번째가요, 세전 현금 수지 성수. 네 번째가 세후 현금 수지 성수입니다. 각각 번자본목. 다시 수익률. 네 가지다. 자, 첫 번째가 총 자산 회전율이고요. 두 번째는 종합 환율입니다. 세 번째가 지분 배당률. 네 번째가 세후 수익률입니다. 무슨 관계? 역수. 바꿔주면 돼요. 번자본문. 그래서 한쪽을 분명히 떠올리면요, 나머지는요 이제 반대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얘도 예의 없습니다. 빈출이니까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2번) (3번) (2번) (3번이) 너무 잘 나와. 그래서 요거만큼은요 2번 3번 2번 3번은요 지문 탁 나왔다,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특히 벤츄리 공식부터 관계부터요, 얘는요 갖고 놀아야 됩니다. 오늘 질문은요,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종합하는 일이다. 이 말이 딱 나왔다 하면요 금방 오 하면서 바로 탁 찍어내야 됩니다. 지분 배당률의 역수는 세전 현금수 성수가 된다 하는 순간 바로바로 오케이, 오 맞다 해야 됩니다. 공식도 바로 떨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교회 가시는 분 계시죠? 예. 저는 전교가 교회 쪽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교회 가면요 늘 듣는 말이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종하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종하다. 이걸로 이제 암기 끝난 거예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종하자. 전지, 순종. 전지, 순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지, 순, 종.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종하자. 전지, 순종. 바로바로 돌리세요. 전지, 순종. 그래서 강의 노트 네모네개 나 있잖아. 뭘 쓰면 되겠지? 전지, 순종. 뭐? 역수. 전지, 순종. 그래서 전지, 순종, 역수. 세전, 성수, 역수는 지분 배당률이고 순종, 순성수, 역수는 종합하는 일이다. 전지, 순종. 주문 다 바로바로 해석해야 돼. 바로바로. 공식 봐요. 이제 자, 성수법 4가지는요. 자, 지난간 충분히 암기를 다 시켜드렸죠. 해서 어떻게 1번, 2번 묶어주고 3번, 4번 묶어주고 이렇게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둘 묶어주자. 1번, 2번 조, 성수와 순, 성수는 분자가 뭐지? 총총 나누기. 즉 총투자액 나누기입니다. 총총. 3번, 4번 세전, 성수와 세후성수는 다 총총이고 지분 투자액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지? 1번, 2번은 총투자액 나누기 총총. 3번, 4번은요 지분투자액 나누기 지분. 다음에 부모는 그대로 내려오죠. 조는 조소득, 수는 순소득, 세전은 세전, 세후는 세후다. 단어를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조, 순, 세전, 세후. 그래서 얘는 금방 떠올리잖아요. 다음에 이것의 역수는요, 안 쓸게요. 그래서 바꿔주면 돼. 총이 내려가고 조가 올라가고 바꿔만 주면 역수니까. 그러니까 성수도 금방 떠올려. 금방 떠올리고 역수는 뭐지? 전지, 순종. 여기까지 성수. 자, 그러면 강의 노트 보시면요. 세 번째, 비율분석법은 화살표에 있죠. 요약집 75페이지. 요약집 봐야 되겠네요. 요약집 봅니다. 75페이지. 자, 75페이지 폈습니까? 75페이지. 비율분석법은 자, 1번 대부 비율, 2번 부채 감당률, 3번 채무 불이익률, 4번 총 자산 회전율, 5번 영업 경비 비율입니다.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1번요. 대부 비율은 다른 말로 LTV. LTV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 비율 LTV가 돼요. 분자 분모. 자, 분모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분자 부채 장담의 비율이다. 2번요. 부채 감당률도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자, 어떻게? 순두부. 따라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세비액 순두부 이렇게 암기를 시켜드렸고. 3번 채무 불이익률도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영부유. 영처리는 부유하대. 영부유. 따라서 영업경비 부채세비액 나누기 유효조소득 영부유 이렇게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다만 2번은요. 부채 감당률이 빈도 높게 출제가 되고요. 얘는요. 화살표. 자, 높을수록 유리하다. 이때 높다는 것은요. 교재는 1이죠. 1보다 클수록 유리하다. 빈출 자주 나와요.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이 바로 1보다 클수록 유리하고 그럴수록 순수익이 많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뭐 1보다 작으면 불리하겠지. 여기까지 바로바로 떠올리시고요. 맨 밑에 박스 내려야죠. 박스.
박스 보게 되면 뭐죠? 회수기간법. 계산 문제가 2번 나왔어요. 회수기간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산 특강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예. 얘만 나왔다. 점수를 공짜로 주는 거거든. 예. 점수를 거서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2번 나왔지만은요. 예. 이런 것도 특강 듣는 순간 예.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특강 문제 꼭 참고하시고요. 결론, 화살표 밑줄입니다. 짧을수록 유리하다. 회수기간은요,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박스. 회계적 이익률법. 이익률이 수익률과 같은 말이니까 이익이나 수익은요, 당연히 화살표 밑줄입니다. 당연히 높을수록 유리하죠. 투자 분석 기법 끝났으니까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문제 봐요. 자, 3번인데 지문 많이 남았죠, 3번. 6번부터 봅니다. 6번 지문. 자, 투자 가치를 측정에 있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현가 해소법이 있다. 맞습니까? 맞죠? O입니다. 이런 것들이 빈출 자주 나와요. 지금 문장이 거기가 기초 문장이에요. 7번. 총소득 상수법. 자본 환원율을 언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O다, X다? O 맞죠? 자, 총소득 상수법은 요거 들어가죠. 어림셈법. 여기 들어가고요. 자본 환원율법은요. 비례분석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한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되고. 8번 순현가법은 장래 기대 세후 수입의 현가 합각, 투자 비용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한 후에 투자를 결정한다. 짧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수익 현가 빼기 비용가를 고려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9번 문제요. 순현가 NPV는 장래 순수입에서 재비용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다. 여기까지 O입니까? X입니까? 요 문장, 요까지 가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O라고. 틀렸습니다. 예, 속지 마세요. 순현가 NPV는 장래 순수입에서 재비용을 차감한 겁니다. 10번 보세요. 요거잖아, 순현가. 근데 분명한 것은요, 얘가 빠져서 현가, 현재가치, 요 단어가 명백히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장래 순수입에서 재비용을 차감한 게 아니고, 장래 수익 현가에서 현가가 빠져 있지. 장래 수익 현가에서 비용 현가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명백히 틀렸습니다. 왜? 항상 뭐지? 순현가는 반드시 뭐 현재 가치를 뗀 거라, 현재 가치를. 장래 수익 현가에서 비용 현가를 차감한 겁니다. 명백히 틀렸습니다. 이것도 기초문장 틀렸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성 지수가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뒤에 건 맞죠? 앞에 게 틀렸다. X입니다. 10번.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O가 되고요. 11번.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맞습니다.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죠? O입니다. 여러 번 나왔고요. 12번. 내부 수익률이 요수익보다 작은 경우는 투자가 있다. 틀렸죠? 내부 수익 수익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작은 틀리고 큰 경우에 투자 가치가 있다. 틀렸죠? X. 1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수록 유리하죠. 1보다 작다는 불리하니까 작다는 것은 순영업 소득이 매기간 원리금 상한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질문 물어요. 예. 1보다 크다 작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묻습니다. 기출문장이 O입니다. 14번. 총 투자액 100억. 순영업 소득 10억. 지분 투자액 20억이다. 이때 순소득 성수는 10이 된다. 자, 14번도 계산 문제인데요. 자, 이거 묻잖아요. 순소득 성수는
총 투자액 나누기 순영업 소득입니다. 그럼 얼마나 쉬워요. 불러줘요. 지문에서 총 투자액 얼마? 100억. 순영업 소득 얼마? 10억. 정답 얼마? 10. 공짜지 공짜. 공식 말아버리면요. 여러분들도 한 문제 나온 거를 한 문제 나왔습니다. 5입니다. 15번요. 기초문장이죠. 종합환원율 역수는 순소득 성수이다. 재판 볼까요? 종합환원율 역수는 순소득 성수이다. 전지 순종, 순종 역수. 딱 나오는 순간 기분 좋게 오 해야 됩니다. 순종 역수 맞습니다. 16번. 채무 불이익률은 하는 순간 뭐지? 영부유. 영부유라고 안겼잖아요. 그래서 영부유, 순영업 소득 바로 틀렸네. 유효조소득입니다. 유효조소득이 영부, 영업경비와 부채세비를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측정한다 해서 영부유, 해서 순영업 소득 틀렸고 유효조소득입니다. X. 17번. 투자 회수 기간은 길수록 바람직하다. 아니죠. 짧을수록 바람직하죠. X. 대부분 기초문장이었고요. 자, 문제 4번 마저 풉니다. 4번. 계산 문제.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순형가가 큰 순서. 순형가 큰 순서 묻습니다. 괄호 단 할인율 10%, 사기간 1년이다 하면서 표가 나요. 표를 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모의고사 보던 실제 시험이든지 표가 나오고 A, B, C, D만 나왔다면 요거죠. 순형가 아니면 시그죠. 요거 묻는 거거든요. 그럼 틀은 많이요. 자, 처음에 뭡니까? 금년의 현금 지출. 자, 금년은 뭡니까? 지금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현금 지출이 똑같은 말로 비용형가예요. 금년의 현금 지출을 물어보자 비용형가. 얘가 금년의 현금 지출입니다. 543이네요. 5천만 원. 4천, 3천, 2천. 그러면 순형가건 수익지수는 항상 뭐지? 수익형가, 비용형가 빼면 순형가, 나누면 수익성지수. 그러니까 수익형가, 비용형가이기 때문에 이미 비용형가 한 개는 나왔네. 뭘 구하는 거다? 수익형가만 찾으면 돼. 수익형가. 그런데 수익형가를 두 번째 간 보시면요. 얘가 뭐죠? 금년에 내고 1년 뒤. 내년. 1년 후 내년의 현금지입니다. 1년 후 5736, 4730 3575, 2398 뭐가 들었어요? 57? 아, 죄송합니다. 이제 맞죠? 네. 얘가 뭐죠? 1년 후. 그래서 얘를 통해서요. 수익형가고 하죠. 자, 1년 후를 고쳐야 됩니다. 얘가 뭡니까? 1년 후에 현재 가치 구하려면요. 뭐지? 일시불의 현가계수. 요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일시불의 현가계수. 기간 몇 년? 1년. 이때 괄호 단서에서요. 할인율 몇 프로? 10%죠. 0.1. 이걸로 뭐지? 현가화시키자. 포인트는 오로지 뭐 현가화시키자. 현재가치. 현가화. 그러면 1.1분의 1이잖아요. 그대로 곱하기 현가화시키자. 빠르게. 1.1분의 1. 1.1분의 1. 빠른 계산. 현가화시키자. 얘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현가 나오고 수익현가. 계산하면요. 얘가 5,260이 되고 얘는요. 4,300. 얘는요. 3,250. 다음에 2,180입니다. 다 풀었어요. 그럼 이제 순현가 MPV는 뭐지? 수익현가 빼기 비경가. 수익현가 1번, 비경가 2번. 1번 빼기 2번이다. 수익현가 빼기 비경가. 계산비. 암산 될 거예요. 빼니까 얼마? 260. 320. 250. 180. 순위가 큰 순서 찾으면 돼요. 1등이 뭐? B가 돼요. 2등은? 얘가 2등이죠. 얘가 3등. 얘가 꼴찌. 큰 순서 하게 되면 B가 가장 크고 2등은 A가 되고요. 3등은 C가 되고 작은 것은 D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반복하시면 언제까지? 6월, 7월, 8월 반복하시면 표만 딱 따면 뭐지? 아, 요거 포인트. 현가화, 현가화. 오늘 화폐 생활지로 설명하면서 현가화 시킨다 하면서 몇 번 강조했거든요. 얘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계산 다 한 거지 뭐. 그 다음부터 답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거 보고요. 이런 문제도 숙달되어버리면요. 점수를 그냥 득점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답 1번. 자, 투자 마치겠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 금융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 예.